오늘은 은행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 주가 흐름이 아주 좋죠. 미리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금융업 일봉 차트입니다. 은행주들을 묶어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은행주들이 8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주봉 차트로 바꾸어 보면 현재 주가 위치가 올해 초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차트를 보면 향후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전 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쌍봉을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올해 초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왜 주가가 올랐던 것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영업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관치금융이라고 부르죠. 최근에 미국은 지방은행 몇 군데가 파산하기도 했지만 사실 한국은 정부에서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은행들의 안정성 측면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라는 게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은행 영업에 상당 부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은행주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향후에 대출 부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배당금도 줄이고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 이런 간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금감 원장이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들은 IR을 할 때마다 향후 배당 성향을 30% 정도까지는 높이겠다는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이런 언급을 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게 가능할까라는 게 사실 그동안의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배당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으니까요. 여기 표는 작년 기준으로 은행주들의 배당 성향인데요.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배당 성향은 27%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은행들이 강조하던 배당 성향 30%까지 늘어난다면 작년보다 3% 정도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올해 초에도 은행들의 배당 성향이 커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에 정부에서 관치금융 드라이브를 다시 세게 걸면서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 다시 나왔지만 향후에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또 나와버린다면 최근에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고금리 기간을 상당 시간 유지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은행의 주 수입원이 예금과 대출의 차이에서 나오는 마진인데요. 예대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금리가 높을수록 예대 마진이 조금씩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되는 환경 때문에 은행주들의 향후 실적이 바로 피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을 유도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은행별로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그리고 올해 초 고점 대비 현재 주가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8개 시중은행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먼저 4대 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금융지주 배당금은 배당 성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도움을 빌렸는데요. 네이버는 각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취합을 하고 이렇게 평균 배당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B금융이 올해 배당금 3,401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반올림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올해 배당금으로 3,400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배당금이 2,950원이었으니까요. 배당금이 450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증권사에서 올해 배당금으로 2,17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배당금이 2,065원이었으니까 전년보다 105원 증가된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51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도 510원으로 동일하게 배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한 배당금 3,400원이라면 4분기 배당금은 1,870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이 6%가 되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일하게 525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동일한 배당금을 예상을 하고요. 마지막 4분기에 595원을 배당하면서 1년 합계로 보면 2,17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한지주의 오늘 주가가 37,80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은 5.7%입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올해 초 주가가 67,7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56,800원이니까 현재 주가는 올해 초 고점 대비 6%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향후 6% 정도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올해 초 주가가 44,9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전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16% 하락한 상황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초에는 다른 은행주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볼 텐데요. 하나금융지주 올해 배당금으로 3,54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배당금이 3,350원이었으니까 작년보다 190원이 늘어난다고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배당금이 1,1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배당금보다 30원이 줄어든다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8개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배당금이 전년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분기와 2분기 600원씩 배당을 했고요. 3분기 배당금도 6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1,740원 배당하면서 올해 배당금이 3,540원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은 8%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는데요. 2분기에 180원을 배당했으니까 3분기도 동일하게 180원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740원 배당하면서 연간 배당금은 1,100원이 될 것 같고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8%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초 주가가 53,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44,000원이니까 현재 고점 대비 약 17.5% 하락했습니다. 아직 8개 은행 모두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8개 은행 중에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초 주가가 13,51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12,560원이었으니까 오늘 주가는 고점 대비 7% 정도 하락한 주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4대 금융지주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역시나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8.8% 예상이 되고요. 종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이 하나금융지주였는데 17%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가 상승폭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 은행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반기 배당을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입니다. 올해 배당금은 86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배당금보다 25원 정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JB는 상반기 배당금으로 12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740원 배당하면서 연간 배당금으로 86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3%입니다. 올해 초 주가를 보면 11,160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1,320원이니까 현재 고점 대비 주가는 8%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상도 두 마수인 BNK와 DGB를 볼 텐데요. BNK는 올해 배당금으로 645원을 예상하고 있고 전년 배당금보다는 20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DGB는 72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 배당금보다 70원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1년에 배당금을 한 번만 주는 기말 배당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보유를 해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BNK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9.2%, DGB는 8.8%입니다. 두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BNK 최근에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 수익률 차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BNK 금융지주는 작년 말 배당락 전에 주가가 7,37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7,000원이니까 배당락 근처까지는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5%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DGB 금융지주는 최근에 작년 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신고가 근처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8,31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주가는 고점 대비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은행이고요. 이 종목은 올해 배당금이 1,010원 정도로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년보다 50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기말 배당을 하는 종목이고요. 올해 배당금을 1,010원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8%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니까 기업은행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말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최고점인 상태로 계속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4개 은행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4대 금융지주보다는 이들 종목들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 종목들은 최근에 4대 금융지주보다는 주가가 더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4대 금융지주보다 주가 상승폭이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은행들 쪽으로 수급이 더 많이 몰려서 최근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은행주는 10년 정도 투자를 해왔지만 여유 자금만 충분히 확보를 해두시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면 은행 예금이자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주고요. 또 최근처럼 주가가 올라오면 조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유 자금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향후 배당락 등으로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꼭 남겨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한 해도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